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족 대신에 나를 잘 돌봐주던 가족 한 명에게 전부 상속해주고 싶어도요, 다른 가족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 일부를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유류분 방어 방법을 확인하시면요, 최소한으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유류분이 위헌이라고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이게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모가 본인을 돌본 자식에게 전 재산해준다고 유언한 경우에도요, 다른 자식들이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유류분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동순위, 선순위인 상속인 자녀들은 상속 재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일부 유류분 제도가 위헌으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폐륜 자식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유류분은 인정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자녀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경우에요, 상속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이에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거나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유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류분은 고인, 피상속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고인인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미리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유언으로 사망 이후에 유증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자녀로 동순위 법정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민법에서는 고인의 이러한 의사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비율은 통상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류분의 기초재산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 고인이 가진 적극적 상속재산에 선순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 1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 여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돼요. 이걸 다 더하고 고인의 채무를 공제한 재산이 기초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 A의 선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B, 자녀 CD라고 했을 때 이들의 각 상속 지분은 자녀가 1일 때 배우자는 1.5라서 이를 계산을 하면 전체의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 B는 7분의 3, 자녀 C와 D는 7분의 2가 됩니다. 유류분은 위에서 말한 그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이 인정이 되니까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배우자 B는 14분의 3, 자녀 C와 D는 14분의 2 유류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고인의 유류분 기초재산이 14억일 때 배우자 B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은 3억 원, 자녀 CD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은 각 1억 원씩인 거죠. 유류분은 언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특정 상속인 한 명이 증여받았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사망했을 때 여전히 상속재산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내 유류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유류분 청구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순위 상속인이 내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증여나 유증을 많이 받아간 경우에 이 많이 받아간 그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고인이 된 A가 생전에 배우자인 B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유언으로 나머지 8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자녀 C에게 유증한 경우에 자녀 D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때 자녀 D가 내 유류분 1억 원을 침해한 자녀 C에게 유류분 청구를 해서 1억 원을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고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 내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피상속인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상속인이라면 다 알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류분을 사실상 받기가 어려워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원칙적으로는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액이라면 거의 대부분 인정이 돼요.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방어를 전혀 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상속재산 컨설팅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어 사례를 기준으로 몇 가지 방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소송을 제기한 기간 소멸시효입니다. 앞에서 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유류분 청구한 자가 고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상속인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요, 이분이 받은 증여재산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다 증거가 있는데 2000년 이전에 현금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 증거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고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증거를 찾거나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조언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냥 써달라고 하면 안 써주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계약서도 쓰고 이전에 증여했던 재산에 대한 증여 확인서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받은 현금의 경우에는요, 사망 당시를 기점으로 이 1억 원을 재평가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을 해서 30년 전에 1억 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30년 전에 1억 원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 모르고 기초재산 반영하는 경우에는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1억 원의 차이가 2배에서 3배 정도 가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이라면, 그리고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면 물가 변동에 따라 현재 가치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상속인이 기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인에게 증여받은 그 부동산의 지목이 답이었는데, 그러니까 논이었는데 추후 성토를 해서 지목을 전으로 변경을 했거나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현재 가치 시점으로 부동산을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상속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면 증여를 받을 당시에 지목으로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답일 때와 전일 때, 대일 때 토지 지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증여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해야지 유류분 방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5월에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이 부동산을 매도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부동산 시가로 유류분을 계산해서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거든요. 나도 팔려고 해서 판 것도 아니고 그땐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실거래가는 20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유류분 주장해서 반환하게 되면 사실상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판례가 드디어 2023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신 판례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은 유류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소송 전략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상속재산 그리고 유류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금전 증여에 대한 현재 가치의 계산,
부동산 감정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 변호사 능력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차이는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확인하시고 상담만 몇 군데 받아보셔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실제 상담에서 그리고 소송에서 전략으로 내세우는 내용들을 계속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